예, 안녕하세요. 세뇌 탈출입니다. 지금 트럼프 행보가 심상치가 않습니다.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내년 봄까지, 사실은 내년 3월 말까지라고 생각하는데, 그래도 봄까지 그러면 뭐 6월 말까지로도 해석되니까 좀 안전 모드로 내년 봄까지 북한 문제를 꼭지를 딸 것 같습니다. 이게 오늘 요새 이제 그 발언들이 심상치가 않아요. 한번 보시죠. 요즘 트럼프 행보가 거침없습니다. 우선 첫째, 그 트럼프가 이번에 이제 나토 회의 마치면서 유럽에서 돌아오면서 뭐라 그랬냐. 나토 유럽 열강들이 해마다 600조, 530빌리언 더 쓰기로 했다. 우리는 그만큼 덜 쓰기로 했다. 그런데 가짜 뉴스는 나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다.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. 이거 우선 정확하게 보면 우선 첫 해에 아마 내년 적용될 것 같은데 첫 해 해마다 첫 해에 150조, 그러니까 130빌리언을 더 쓰기로 했고요. 유럽 국가들이. 그로부터 3년 후에는 그에 추가해서 해마다 이제 증가해서 추가로 플러스 400빌리언을 더 쓰기로 했습니다. 그러니까 토탈 보면은 530빌리언, 우리 돈으로 치면 약 600조를 더 쓰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. 혹시 미국의 군사비를 글로벌 차원에서 분산시켜 균형 예산을 달성하려는 거 아니냐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이게 레이건 무렵부터 이 증상이 있었는데 미국의 군사비가 대개 미국의 적자, 예산 적자랑 비슷하고요. 이게 미국의 무역 적자랑 비슷합니다. 흔히 미국의 예산 적자와 무역 적자가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이 둘을 쌍둥이 적자, 트윈 데피시트이라고 부릅니다. 그런데 이게 거의 군사 예산이랑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. 그래서 미국의 군사비를 저 정도 줄여버리게 되면 이게 예산 적자가 줄어들고 예산 적자가 줄면서 무역 적자도 줄고 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. 그래서 전 트럼프가 이 사람 밸런스드 버짓, 그러니까 이 군사비가 어마어마하게 쓰면서도 저렇게 군사비 부담을 남한테 넘겨서 다른,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분산해 주는 거죠. 세계 경찰. 제가 누구더라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. 연설 중에. 경찰이 돈 받아갑니까? 미국이 세계 경찰 하면 했지 왜 우리한테 돈 받아갑니까?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. 여러 사람이 있어서 뭐 나한테 마이크가 안 돌아와서 그런 얘기 안 했는데, 야, 그러면 우리가 미국한테 세금 내랴? 경찰이 공짜냐?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돌아가잖아. 그러니까 이게 뭐 세계 경찰인데 경찰은 돈 안 받아가니까 우리는 미국한테 돈 줄 필요 없다. 이건 다 개걸레 같은 그 기생충 같은 얘기예요. 그렇지 않죠. 그 유지비에 부담하는 게 좋습니다. 다행히 미국은 그 이민자 사회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특정 국가, 특정 지역을 착취하는 데 쓴다. 그러면은 예를 들면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한국인을 착취하는 데 쓴다. 한반도를 착취하는 데 쓴다. 그러면 한국계 미국인들 몇백만 명이 움직이겠죠. 한국계 미국인 몇백만 명이 움직이면 그게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국계 붙고 베트남계 붙고 그다음에 히스패닉 붙고 그다음에 흑인은 그런 거 워낙 좋아하니까 붙고 유태인은 그거 더 좋아하니까 붙고 그다음에 스코틀랜드인 붙고 아이리시인 붙고 다 붙어요. 그래서 미국은 구조적으로 자기의 힘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착취해냈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. 그게. 다행히 그래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런 그 압도적 군사력에 바탕한 경찰 노릇을 할 수 있는 체질이 내장화되어 있는 DNA로 그런 나라가 있다면 그건 미국밖에 없습니다. 자, 트럼프 이렇게 거침없는 행보 보이니까 이란이 지금 겁이 바짝 나가지고 몇 년 지금 한 5년 동안 이란이 그 잡아놨던 미국인이 있거든요. 간첩 혐의로. 그게 어떤 사람이냐면 중국계 미국인인데 프린스턴에서 페르시아, 고대 페르시아 역사를 전공한 사람이에요. 오바마 때부터 잡아놨었어요. 오바마 때 이란한테 미국이 얼마 퍼졌더라. 무수히 퍼졌어요. 한 20조 원 퍼졌나? 엄청 퍼졌어요, 미국이. 현금으로 거의. 그거를 말도 안 되는 핵협정한다고.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인을 잡아놨다고. 중국계 미국인이에요. 이란이 얼마나 겁이 났는지 엊그저께 그 사람 석방했습니다. 이제 미국한테 올리브가지 흔드는 거예요. 형님, 나 이제 처신할게요.
저 이제 사고 덜 칠게요. 우리 말 좀 해봐요. 거침이 없죠, 행보가. 그래서 뭐 그 정도는 우리 조중동도 이제 좀 이상한 저질 언론인 조중동도 이제 감을 잡았는지 트럼프 탄핵은 별로 얘기를 안 하는데 이 탄핵에 대해서 그래도 뭐 또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제가 한마디 짚겠습니다. 이게 이제 누구냐? 테드 크루즈가 쓴 거예요. 테드 크루즈가 썼는데 테드 크루즈가 트럼프의 정적입니다. 트럼프랑 경쟁 관계 있는 사람이에요. 이 테드 크루즈가 뭐라 그랬냐? 민주당은 대통령이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밝히지 못했다. 왜 밝히지 못했을까? 대통령은 부패 범죄를 조사할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. 다시 말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되고 야, 그 바이든 부자가 부패 범죄를 저지른 것 같아. 그거 좀 잘 조사해 줘. 라고 말할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. 헌터 바이든은 우크라이나 최대 천연가스 회사의 이사가 되어 매달 83,000달러씩 받았다. 이 액수는 엑슨 모빌 이사가 받는 돈의 10배이다. 그러니까 사회 이사죠. 거기에 이제 엑슨 모빌 정도 되면 사회 이사하면 한 1,000만 원 받는 모양입니다, 월. 근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 그 바이든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의 그 최대 천연가스 회사 이사가 돼서 월에 한 1억 받은 것 같아요. 10배 받았다 이거예요. 자, 이렇게 딱 그 테드 크루즈가 띄우니까 트럼프가 그걸 딱 인용을 했어요. 그 트위터를 인용을 하고 거기다 자기 한마디 붙였습니다. 뭐라 그랬냐? 헌터 바이든은 중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서 더 큰 돈 벌었어. 그런데 아빠가 부통령 되기 전까지는 완전히 개털이었지. 헌터 바이든 저기 코케인 마약 중독자 아니에요? 해군 중위 복역할 때 해군 그 장교 복역할 때 코케인 흡입해가지고 불명예제대 당한 애거든. 그 약간도 못하던 찌질한 놈이 개털이었던 놈이 그 아버지 조 바이든 조 차이나가 대통령 되니까 거기 들이붙어가지고 그거 이용해서 조 차이나는 우리 이쁜 아들 해서 온갖 아우라 다 대줘서 우크라이나 가서는 매달 83,000불씩 받는 사회이사직 꿀꺽하고 중국에 가서는 또 아우라 대줘가지고 뱅크 오브 차이나에서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1조 한 2천억 꿀꺽하고 투자비로 받아서 허접한 사모펀드 하나 만들어 놓고 지금 그 얘기거든요. 그래서 이거 탄핵이요.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. 택도 없는 소리고요. 택도 없는 짓을 하니까 이 탄핵할수록 민주당이 더 찌질하게 극좌 성향으로 표류합니다. 그래서 더욱더 트럼프 재선 가능성만 더 높여줍니다. 거침이 없죠. 이렇게 거침이 없는 트럼프가 최근 들어서 북한에 대해서 엄청나게 쏘아대고 있습니다. 7일 날 토요일 날 이런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. 걔는 내가 내년에 대선 치른다는 걸 알고 있어. 나는 걔가 미국 대선에 개입할 깡다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. 그러나 두고 봐야지. 김정은은 뭔가 변화를 원해. 나랑 걔는 사이는 좋아. 물론 굉장히 적대적인 사이야. 그 점은 확실해. 이거를 가만히 행간을 많이 짐작을 해봐야 돼요. 이게 이제 7일 날 백악관 떠나면서 잠깐 저 사람들하고 얘기한 건 내용이거든요. 그 리포터들하고. He knows I have an election coming up. 내가 내년 대선 치른다는 거 정원이 알고 있어. I don't think he wants to interfere with that. 걔가 대선에 개입할 깡다구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. 이게 대선에 개입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. 대선을 치르고 있는 와중에 대형 사고 쳐서 나 대선 완전히 망치는 깡다구가 있을까? 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. 하지만 그거 두고 봐야지. 그러나 내 100% 그렇게 장담은 못해. 이 말이 얼마나 무서워요. 야, 나 뒷골 땡겨서 너 놔두고 대선 못 치르겠거든. 나 뒷골 땡겨서 북한 놔두고 대선 못 치르겠어. 북핵 놔두고. 대선 국면 본격화되기 전까지 내년 봄까지 꼭지 따야겠다. 이 소리라고 이게. 그러고 나서 떡 한마디 붙이잖아요. 너도 변화 원하잖아.
I think he'd like to see something happen. 너도 변화 원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말 딱 농쳐버리는 거야. 그 다음 말로. 그 다음에 또 그 얘기 또 한단 말이야. 만약에 걔가 미국에 적대적 조치를 취한다면 내가 기습당한 셈이다. 이게요, 우리나라 번역할 때 나는 놀랄 것이다. I would be surprised인데 이 surprise라는 동사가 그냥 누구를 놀래키게 하다라는 동사가 아니에요. 이게 이 기습 공격해서 그러니까 이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요? 그 의표를 찔르는 기습 공격. 이걸 서프라이즈라 그래요. 그런 걸 하는 걸. 이 서프라이즈가 그런 뜻이 있어요. 그래서 I'd be surprised if North Korea acted hostilely. 만약에 대선 전국에서 북한이 대형 사고를 치면 내가 기습 공격당한 셈이 된다. 그 소리라고 이게. 살벌한 말입니다. 그러면 그 다음 번 무슨 생각이 결론이 되죠? 나 쟤 놔두고서 뒷골 당겨서 대선 못 치러. 그 소리가 되는 거예요. 그걸 그렇게 표현을 안 할 뿐이지 어감에는 행간에는 그게 다 박혀 있는 겁니다. 이게. 그러니까 국내 조중동 영어 공부 좀 하세요. 영어 공부하세요. 내가 조중동 가련하게 생각해서 내가 한 번 출강 때마다 100만 원씩만 주시면 시사 영어 해설 뭐 이런 거 제가 가서 외신부 기자들 놓고서 명강할 수 있습니다. 발음은 비록 나쁘지만 그 행간의 그 문맥을 읽고 채취하는 거. 그게 기본이 안 돼 있어요. 그게 왜 그러냐면 무슨 생활 영어나 하고 토플 토익 시험이나 보고 이러니까 그래요. 그게 아니에요. 그거 좀 택도 없이 부족해요. 읽는 양 자체가 많아야 돼요.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영어 실력 늘리려고 했을 때 제가 소설을 몇 권을 읽었나? 한 10만 페이지 이상 읽었어요. 그러니까 한 300~400권 이상 읽었다고요. 언어는 문화니까.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이 일반화된 다음부터 그 짓 안 하지만 2000년경까지 제가 그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그게 아마 뉴욕타임스를 응축시켜서 국제판 만든 거거든요. 그것을 중앙일보가 매일 배달을 해줘요. 신청하면. 제가 IHT를 2000년 초까지 계속 읽었는데요. 한 20년 넘게. 한 20년 정도 계속 읽었어요. 그걸.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 깔려 있어야 돼요. 그래야 얘들 말이 보여요. 그러니까 이게 읽은 양 자체가 작은 거예요. 보면 우리 그 외신 기자들이 이 어감을 캐치를 못하는 거 보면 아 이게 아직 읽은 양이 작구나. 그래서 공력이 부족해서 이렇구나. 서프라이즈 같은 아까 그 동사요. 그거 그냥 나는 그렇게 하면 놀랄 것이다. I would be surprised. I'd be surprised. 이거요. 그 놀랄 것이다가 아니에요. 놀래킴 당할 것인데 놀래킴 당하다라는 게 뭐냐면 그 동사 안에 기습 공격한다라는 그런 어감이 들어있다고요. 의표를 찔리는 기습 공격을 당한 거다. 제가 가만뒀는데 내년 대선 전국 무르익어가는 초여름부터 내년 대선까지 한 6개월 사이에 대형 사고 치면 나 의표 찔린 거다. 내 대선 캠페인 다 망하는 거다. 이 소리예요, 이게. 그러니까 이게 말로 그렇게 표현 안 해서 그렇지 나 대선 전국 본격화되기 전에 너 꼭지 딸 수밖에 없어. 그러니까 너 완전히 항복하든지 아니면은 관짝 사놔 임마. 그 소리가 됩니다. 이게 이제 무슨 트윗이냐면 이 트럼프의 저 발언이 앞페이지에서 했던 발언이 보도가 되니까 다른 사람이 그거를 인용을 했어요. 그 인용한 것에서 트럼프가 다시 이제 그 멘션을 걸고서 얘기를 한 거예요. 멘션 걸고 얘기할 때 뭐라 그랬냐. 정은이가 개기면 미국에 적대적으로 굴면 목숨을 포함해서 모두 잃는 거야. Kim Jong-un is too smart and has far too much to lose. 그게 뭐냐면 정은이는 그런 행동을 하기에는 너무 머리가 좋아. 그리고 잃을 게 너무 많아. 걸림판 돈이 너무 커. 이 얘기예요. If he acts in a hostile way. 거기까지가. 그러니까 첫 문장이 이 트위터의 첫 문장이 우리말로 하면 한 3문장으로 나눠서 해주는 게 좋은데
그 세 문장으로 나누면 정은이가 개기면 미국에 적대적으로 굴면 목숨을 포함해서 모두 잃는 거야. 정은이는 그런 행동을 하기에는 너무 머리가 좋아. 그리고 걸린 판돈이 너무 커. 한마디로 너 죽을 깡다고 돼 있어 임마. 그 소리죠. 걔는 싱가포르에서 강력한 비핵화 합의서에 서명했지. 정은이에게 미 합중국 대통령과의 특별한 관계를 망칠 깡다구가 과연 있을까? 여기까지만 했으면은 그냥 정은이 그냥 일반적인 정은이에 대한 협박으로도 볼 수 있는데 그 다음번 말이 기막혀 딱 두 단어 or interfere 땡땡땡땡 혹은 미국 대선을 망칠 깡다구가 있을까? 그게 또 있는 거죠. or interfere가 interfere가 개입이거든. 어디 개입이요? 아까 문맥 봤잖아요. interfere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2020죠. interfere라는 건 뭐였어요? 미국이 북한이 무슨 힘이 있다고 미국 대선에 개입해요? 광고 하나 살 힘 없어요. 북한이 할 수 있는 건 뭐냐? 대선 한참 진행되는데 ICBM 쏴 올려갖고 하와이 근처에 떨어뜨려 버린다. 이러면 대선 망치는 거 아니에요. 나 정원이랑 관계 좋아 뭐 이러면서 걔랑 협의했어. 걔 요새 그래도 핵도 안 까고 뭐 ICBM도 안 쏘고 있잖아. 이런 말을 해왔잖아요. 물론 말만 그렇게 하고 무지막지한 군사 포위해놓고 무지막지한 경제 봉쇄 해놓은 상태에서 너 말라 죽을래? 아니면 행복할래? 이 상태로 해놓고서 말은 그렇게 떠들어왔는데 대선 와중에 그런 거 뿅 쏘면 정적들이 가만히 있겠어요? 트럼프 저거 말이야 저거 국제 정세도 모르고 말이야 저기 동북아 상황도 모르고 중국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면서 지 잘났다고 저 컨트롤 했다고 막 까불더니 결국 이거 아닙니까? 여러분 미국 국민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저 위험한 자를 우리가 대통령으로 계속 둬야 되겠습니까? 한국 제이모 씨 같은 사람들이 유명한 유튜버들이 영어 잘하면은 그렇게 해서 조 바이든이나 이런 사람 유세연설 하면 되겠네 가서. 그 사람들 맨날 떠드는 소리 아니야. 그러면 대선 망치는 거거든요. 대선 망쳐요.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보내는 시그널은 딱 뭐냐면 나 북핵 놔두고선 대선 본격화 못 시켜. 다시 말해서 내년 봄까지 북핵 문제 꼭지 딸 거야.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. 무시무시합니다. 그럼 며칠 전에 7일 날 트럼프가 문재인한테 왜 전화했냐 이거예요. 한마디로 이거예요. 명분 쌓게요. 나는 나 할 도리 다 했어. 제일이 뭐 정은이랑 한 라인 두고 뭐 쎄쎄쎄하고 둘이 뭐 형제처럼 잘 지내네. 나 쟤한테 전화해서 야 상황 심각해. 너가 좀 너 저기 형제 같은 정은이한테 잘 얘기 좀 해라. 응? 알겠지? 이거 했다 이거예요. 명분 쌓은 거예요. 자 이렇게 심각합니다 지금 상황이. 아마 트럼프의 이 같은 행보는 제가 추측컨대는 계속 이어질 거예요. 계속 아주 센 시그널을 계속 보낼 겁니다. 왜냐? 미국 국내에 명분을 쌓기 위해서. 나 이런 시그널 다 보냈다 이거야. 나 할 도리 다 했다 이거야. 근데 쟤들 계속 개겨. 점점 더 위험하게 개겨. 오케이 그러니까 나는 손보고 시작했어. 꼬아 나와봐 뭐 갖고 온지. 중국 걔들 홍콩도 진압 못할 정도인데 뭐 압록강 두만강 어떻게 건너와 걔들. 꼬우면 강 건너 들어오시든지. 못 들어오죠 중국 당연히. 못 들어옵니다. 그래서 이게 판이 이렇게 정리돼 가고 있는 거예요. 저는 우리 그 야당들 그리고 조중동이 이 사정을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미중 전쟁이 미중 문명 전쟁이고 그 미중 문명 전쟁의 결과에 의해서 중국이 무력화됐고 드디어는 트럼프가 미국이 내년 대선 전국이 본격화되기 전에 내년 봄까지는 북한을 꼭지를 딸 수밖에 없다. 그러한 사정에서 그 얘기는 사실 저희 세뇌 탈출에서 여러 번 한 두세 번 했었죠. 그 전에 지금 이런 상황 펼쳐지기 전에 아마 그렇게 될 거다. 이게 간단해. 제가 무슨 고급 정보가 있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김정은 같은 그런 그 북핵 문제를 놔두고서 대선을 뛸 수가 없는 거예요. 뒷꼬리 당겨서. 그래서 이런 사정을 이제 좀 제대로 직시를 하고 국민들한테 많이 전해주고 또 야당들은 이런 그 환경이다. 상황이 이렇다는 걸
직시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그걸 대비한 그런 그 입장을 좀 취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이 공수처 반대를 가지고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을 찾아가고자 합니다. 저희 자유시민본부 회원님들, 저희 이선번 회원님들 같이 가시죠. 실행 날짜는 이번 주 목금, 그리고 토요일 날은 오전만 가야 되는데 오전도 안 여는 데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그건 미리 전화 걸어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. 그래서 이게 신청 문자를 주십시오. 이게 신청을 왜 하실 필요가 있냐? 여기 이런 책자랑 가지고 가실 그 편지랑 이걸 저희가 또 잘 출력한 봉투랑 이걸 저희가 속달로 보내드립니다. 그래서 딱 제대로 출력된 봉투에 이런 거 넣고 또 저기 편지도 넣고 그래서 의원 사무실에 딱 가지고 가시는 그런 캠페인을 하고자 합니다. 말이 나온 김에 이 책자는 지금 현재까지 100권, 200권씩 사서 눈물겹게 뿌려주시는 그런 자원봉사자들이 계셔서 오늘 현재까지 5만 권 나갔고요. 이번 목요일 날, 수요일 날 5만 권 또 입고됩니다. 그러니까 100권에 10,000원 모시거든요. 발송비 포함했습니다. 그래서 사셔서 많이 뿌려주시기 바랍니다. 이거는 010-3330-1142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아까도 이제 그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이 상대방이 힘을 쓰는 그 고리가요. 민노총 정교조, 그다음에 언론, 그다음에 법조, 특히 사법부, 법복이면 폭도, 법복 폭도들, 폭도, 아 힘들다. 폭도법관들. 그리고 마지막이 제일 중요합니다. 저희들이 국회의원을 장악하고 있어요. 이 넷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거요. 우리는 이 민노총 정교조 이런 것들은 다 차례로 손보면 됩니다. 제일 처음 우리가 딱 장악해야 될 때가 국회의원입니다. 국회의원은 지역구에서 한 100명씩만 움직이면 네트워크 딱 짜서 그걸 이제 미국 이제 좌파들은 걸 이런 활동가들을 커뮤니티 오가나이저, 그러니까 지역 조직 활동가라고 불러요. CO. 근데 믿거나 말거나 좌파는 CO가 없습니다. 왜냐? 평양이 컨트롤해야 되기 때문에 CO가 되면 굉장히 자생성이 강해지거든요. 그래서 CO를 장렬 안 했어요. 가만히 쟤들 보세요. 전부 노조 뭐 이런 걸 통해서 하죠. 아니면은 지역에서 환경 뭐 이런 간판 걸어놓고 기업 삥 뜯고 다니는 거. 아니면 쟤들 하는 거 보면 이제 그 지자체나 이런 데 빈대 붙어 가지고 뭐 이렇게 보고서 써주고 뭐 하면서 삥 뜯는 거. 뭐 이런 활동밖에 없지. 정말 개고생하면서 현장에서 뛰는 지역 활동가가 없습니다. 쟤들이. 옛날부터 안 만들었습니다. 지금은 못 만듭니다. 배가 불러서 배에 기름이 껴서 못 만듭니다. 저희는 할 수 있습니다. 이 지역 활동가들이 선거구별로 8명이 딱 처음에 씨앗을 형성해서 불려나가면 이게 한 100명 이렇게 되거든요. 그러면 수도권 120개, 충청권 전체, 강원 전체, 그다음에 뭐 이거는 뭐 영남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여기 흔듭니다. 잡고서. 국회의원들 전부 버르장머리 가르쳐서 사람 꼴 하는 정치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반드시 이 활동은 우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가야 됩니다. 이 CO, 커뮤니티 오가나이저, 지역 조직 활동가로 뛰실 분들 저희 자유시민본부에서 문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010-3330-1142입니다. 네,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